예, 안녕하세요. 아이비리그반 안준현 기술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엔 기술사 합격, 평일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, 거기에 대한 수검 전략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자, 먼저 이 기술사 시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. 하나는 토픽 이해 관점이고요. 두 번째로는 쓰기 관점이에요. 근데 사실상 쓰기가 이 시험의 70%예요. 내가 잘 모르는데도 쓰기 감각이 타고나게 좋거나 배치 감각이 좋거나 그림 감각이 좋으면 어,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운때가 맞으면 내가 조금 몰라도 합격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도 생기기도 하고, 게다가 또 내가 만약에 아는 게 많은데 쓰기 자체가 또 워낙 잘 된다, 혹은 공부가 충분히 됐는데 쓰기가 타고났다, 이러면 이제 고득점 합격하시는 거고,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. 그렇다는 걸 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내가 많이 아무리 10년을 알아도 쓰기가 제대로 안 되면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이 이 기술사 시험에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, 자,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고요. 첫 번째 토픽 2의 관점을 보죠. 토픽 2에는 간단해요. 정의를 이해하시면 돼요. 정의 뭘 볼 거냐? 자료 많아요. 각 반별로. 서브노트가 있을 테고 뭐 지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있겠죠. 거기에는 각 과목별 자료들을 정의를 이해하시면 일단 그 기술은 이해를 하신 거고요. 그 다음에 5점 맞을 준비 되신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에 키워드나 핵심 기술 요소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최소 6점 받는 거예요. 예, 그건 도움을 통해서 좀 하면 쉬워요. 도움이 인덱스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기술을 처음에 보실 때 정의 보시고, 그 다음에 기술 요소 내가 이거 외워야지 하고 그 앞자리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계속 치시는 거예요.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움을 연결한 걸 쓰신 거예요. 거기다 그냥 도움을 쓰시고 이거를 전체 이 토픽을 이렇게 반복을 5회를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60% 정도 남더라고요.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. 내가 두 번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말만 들었어요. 아, 이거 어떻게 반복해봤자 지금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. 저도 이 생각 똑같이 했었고요. 근데 그거 반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냥 바보같이 그래 이거 돌리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. 믿음으로. 거의 뭐 신학적 믿음으로 가보니까 진짜 과목이 있더라고요. 예, 다 5회 정도 하시면은 머릿속에 남으니까 내가 아직 암기가 안 됐다는 거, 아직 이거 반복 안 하신 거예요. 이거를. 그래서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. 믿고 해보시면 아, 이래서 내가 이 말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시간 어떻게 확보할 거냐? 시간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죠. 우리 이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지하철 출근 퇴근하면 2시간, 버스에 사시면 멀미납니다. 지하철은 멀미가 안 나요. 이 진동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. 그리고 점심시간 한 30분, 점심시간.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회사 밑에서 한 1시간, 2시간 정도 보고, 예, 독서실을 갔더니,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서실 못 가니까, 회사 밑에 이렇게 잠깐 뭐 1층이 나른데, 카페 나른데 가가지고, 1시간 정도 했어요. 그렇게 하니까, 요 오후에 반복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해요. 이 토픽 암기나 이해는. 그래서 이게 30% 정도의 지분을 차기 때문에, 이게 안 되면은, 합격하기가 좀 쉽진 않죠. 문제 운때가 맞아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안 될 경우. 내가 공부한 거에서만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런 확률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주시고, 처음에는 소공, DB, CAOS 이 세 개를 이렇게 5회 반복을 먼저 하시는 거 하시고 나머지를 확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왜냐면 이 세 개가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런 토픽들이라서, 그런 과목들이라서요. 예. 그 다음에 쓰기가 이제 나왔죠. 쓰기는 1, 2교시에 이제 답안을 먼저 틀을 잡는 게 제일 먼저예요. 초심자들에겐. 1교시는 1단락 가, 1단락 가 없이 1단락 정의가 들어가야죠. 정의. 그쵸? 정의. 두 줄. 두 줄. 2단락 가나 해가지고 그림과 표 나오고요. 예. 그래서 그 구조가 익숙해져야 되고, 2교시형은 이제 1교시까지 익숙해졌다는 가정하에 물어본 거를 1단락과 4단락 사이에 어떻게 배치를 시킬 것이냐, 그 훈련을 해야 돼요. 팁을 하나 드리자면, 가능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2단락과 3단락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거를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.
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1도 1표를 지키면서 쭉 왁구가 쫙 이어지게 하면 좋고 1단락은 전개를 보여주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그리고 4단락에서는 실무적 관점의 어떤 사례나 혹은 이걸 실제로 써보면 이런 거다 아니면 뭐 이거에 따른 실제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써는 거죠. 자기만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. 물어본 거를 이렇게 1에서 4단락 사이에 어떻게 잘 어레인지를 할 것인지. 그 다음에 그림이 있어 보이게 하는 훈련도 매우 필요합니다. 그림이 한 방 딱 좋은 게 있으면 벌써 이 사람 16점, 17점 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, 7점 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,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림이 중요해요. 그림이 있어 보인다는 거는 비지 않아야 돼요. 비어있지 않고. 아유, 한 손으로 타치니까 쉽지가 않네요. 예, 비어있지가 않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챙겨야 되는 게 대칭이 맞아야 되고, 그리고 키워드들이 잘 배치돼야 돼요. 보이게. 데코레이션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. 밑줄도 그렇고. 예. 요거는 이제 각 멘토님별로 아마 노하우가 좀 다를 거예요. 저한테 아마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지금 그리신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요걸 이렇게 바꿀지를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요런 개별적인 이런 그림에 있어 보이는 이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. 밑에는 물어보는 요거는 이제 2교시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고, 몰라도 쓰는 마법 익히기.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. 갖다 붙이는 건데 무슨 말이냐? 내가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위에 거 공부했던 거 여기서 공부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모르는 게 나도 좀 유사한 거를 얼추 비슷하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끼워 넣는 거야. 안 그러면 내가 새롭게 그 25분 안에 이거를 새롭게 다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. 비슷한 거, 공부했던 걸 비슷한 거를 뭐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얼추 잘 어레인지 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.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코어 어셋이 필요하다. 코어 어셋. 이걸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코어 어셋이란 걸 따로 만들어 놓고 얘가 하는 역할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IoT에 대한 플랫폼을 일부러 넣어놨어요. 그 플랫폼 구조가 보니까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. 그 하나의 오픈 플랫폼을 보니까 그래서 그럼 요 구조를 가져다 쓰면 어디서든지 IoT나 뭐 디바이스 관련된 거에서는 가져다 쓸 수 있겠구나. 요 레이어를 디바이스 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를. 그래서 보안 쪽에 문제가 예를 들면 IoT 보안에 대해 뭐 위협과 뭐 대응방안 서술 위협에다 그러면은 방금 했던 그 IoT 스택을 쫙쫙쫙 디바이스 관점에서 보안 위협, 서비스 관점, 플랫폼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몰라도 쓰는 거예요. 그러면 몰라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완전히 어긋나지 않으면. 그래서 이런 코어 셋을 붙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남들과 어떻게 한 끗을 다르게 득점받을까? 요거는 이제 글씨가 안 좋으신 분들, 저 같은 분들, 그리고 그림 감각이 좀 부족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은 남들과 뭔가가 하나가 좀 더 달라야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. 예를 들면 남들보다 한 뎁스만 더 들어간 거, 한 뎁스, 1뎁스. 예. 영어로 적고 이렇게. 예.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림이든 아니면 뭐 형태 구성이거든. 아니면 목차로 차별화를 줄 수도 있겠죠. 목차를 물어본 거 안에서 남들이 안 할 만한 거 물어본 거 안에서 해야 돼. 물어본 거 안에서. 그런 목차를 구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요거는 좀 고급 테크닉이에요. 예. 요거는 좀 이제 별도 이제 멘토님들별로 아마 그게 좀 있을 거예요. 특징들이 있을 테고. 예.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. 이 쓰기에서 사실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. 그렇다면 이런 것들 어떻게 훈련을 할 거냐? 우리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토픽 이제 그거는 합격을 위한 또 평일 어떻게 학습할 거냐 이거니까. 가장 베스트는 일단 저 위에 요 틀을 잡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. 그걸 하는 훈련은 핵심은 요거예요.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리스트를 쭉 보고 우리 그 카페에 공유되어 있으니까요. 그걸 보시면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답안지를 써서
1교시 하나, 2교시 하나 해가지고 멘토 기술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. 기술사님한테. 그래서 이 위에 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이걸 고민했던 것들을 적용돼서 한번 계속 테스트를 받아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쓰기와 이 암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합격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. 그렇죠? 글씨가 좋은 분들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고 저처럼 글씨가 안 좋은 분들은 합격을 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예, 기술사 평일 공부는 그렇게 쓰기, 암기는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고 쓰기는 독서실이나 혹은 집에서 이렇게 꼭 한 문제 이틀에 한 번씩 정도는 꼭 쓰셔가지고 보내서 피드백 받고 하루에 피드백 받으면 하나씩이라도 개선하기 하나씩 피드백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러면 이게 쌓이면은 시험 직전까지는 수십 개의 단점이 개선이 되는 거죠.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, 평일에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